그래서 저희는 사료가 3종류나 있답니다. 다 각자 다른 사료. 다른 사료 먹어요? 네, 두부랑 마늘이도? 네, 다른 사료를 주고 있어요. 조금 예민하신 분이셔서. 네. 안녕하세요. 나는 수의사다의 수의사 손지. 수의사 김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홍삼이를 데려오셨잖아요. 네. 개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나는 고양이를 넣었어. 네, 그런 좀 팁이 있을까요? 잘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고양이들은 원래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서 강아지가 들어온 것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합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누고, 특히나 요즘에는 또 길냥이들 많이 구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원래 고양이를 기르시는데 구조된 고양이를 집에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특히나 성묘에서 또 성묘 애기를 데려갈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고양이들이 좀 민감해한다고 생각되는 건 냄새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병원 냄새가 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질감이 나는 냄새들이 갑자기 유입됐을 때 친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경우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입원해 있을 동안 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으로 갖다 놓고 뭐 이런 것들 좀 노력을 한번 해보기는 하죠. 애기 고양이를 새로 데리고 오시는 거는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기도 처음에는 혼자 크고 있었거든요, 한 마리가. 근데 새끼 고양이를 제가 구조를 했어요. 얘를 잠깐 임시보호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악질하고 난리가 났죠. 거기 제가 분리를 잠깐 시켜놨거든요. 이렇게 틀을 마련해줘가지고 얘를 조금 혹시나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설사를 하는지 여부나 아니면 재채기나 콧물이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을 하느라 잠깐 분리를 시켜놨는데, 처음에는 이 근처에 오지도 않던 애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얘를 보러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인위적으로 딱 못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만 분리를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얘한테 접근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조금 주시는 맞아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홍삼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강아지들이 들이대려고 그러면 홍삼이 좀 무섭고 애기인데 하악을 조금 하루 정도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들이대지 않도록만 조금 조심해주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시진 않았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마늘이 자체가 워낙에 성향 자체가 먼저 이렇게 공격성이 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속 멀리서 꼬리 흔들고 이러니까 어느덧 홍삼이가 와가지고 먼저 막 비비고 마늘한테 비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왜냐면 고양이들은 샘이 입 주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발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얘한테 가서 얼굴을 부빈다는 거는 이제 이 얘는 내 거다. 이게 묻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시간이 될 때까지 조금은 이제 기다려 주셨다가 그렇게 이제 서서히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좀 중요했던 것 같은 거는, 이렇게 놀다가도 안 놀고 싶을 때는 이제 홍삼이가 피할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높은 캣타워 같은 맞아요. 거?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강아지들은 저희가 2D라고 얘기하면 고양이는 다 3D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높은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홍삼이가 막 밑에서 마늘이랑 놀다가 놀기 싫으면 그냥 올라가 버리면 마늘이 못 가고, 이런 공간들이 조금 공존하다 보니까 고양이는 집 전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 자기만의 공간을 따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을까.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받는 거를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희 엄마가 키우시는 개들은 14살, 15살 이제 큰 코커 스파니엘들이고, 이제 저희 집에 오실 때 항상 데리고 오시거든요. 데리고 오시면 자 가라 이러면서 탁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 고양이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엄마를 일단 스탑을 시키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내려왔을 때 고양이들을 일단 방에 잠깐 넣어서 얘네들이 왔다는 거를 고양이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벌어주고, 실제 고양이들은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잘은 들을 수 있어도 어딘지를 잘 캐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 귀가 막 사방팔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얘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소리가 크게 났을 때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벌게 해주시면 훨씬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사실 대면 하거든요. 그냥 개가 지나가고 고양이가 지나가고 그게 다시 반복되고, 그런 것들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엄청난 공격성을 가진 애들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 강아지들끼리는 공격성은 전혀 안 띠다가 고양이한테 맞아요. 유독 공격성을 띠는 강아지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너무너무 착한 애들인데 저희 병원에 있는 가가멜이라던가 갑자기 애들.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줘야 할 부분인 거죠. 가족으로 들이시는 거는 너무 환영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수의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아지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가 심한 공격성을 드러낼 때 행동학적으로 이제 저희가 처방할 수 있는 약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도 새로운 환경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랑 바디 사인이 맞지 않는 개가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항우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항상 네? 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양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고심하고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양되는 아이들도 많고 버려지는 애기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정말 데리고 왔는데 너무 못 지내.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까지도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양이는 제가 또 고양이 사람이라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고민이라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또 솔루션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드려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니까 처음은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식 네. 같은 것들은 좀 둘을 같이 이렇게 주시기도 하나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저 요즘에 그 마도 땡땡 네, 그런 맞아요. 치킨 트리 동결건조. 동결건조가 네, 완전 그런 거 최애인데 주시면 좋을 것 그거를 같고. 굉장히 좋아하죠 다들. 간식 같은 걸 줄 때 아무리 순한 애기들이라고 해도 먹을 거에 있어서는 식탐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싸움이 난다거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간식을 조금 다른 곳에서 주기를 해요. 그래서 마늘이 이쪽, 두부 이쪽, 홍삼이는 뭐 캣타워 위에서 예. 항상 준다던가 그랬을 때는 그냥 다 평온하게 다 사이좋게 간식을 하나씩 먹을 수 있어서 좀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편이죠. 사료도 그러면 캣타워 위에? 위에 있죠. 왜냐면 그쵸. 강아지들이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같이 키우실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홍삼이는 마늘이 사료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홍삼이가 마늘이 사료? 네. 자기가 맨날 먹지 않는 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는 개들이 고양이 사료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엄청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고 지방 그리고 함량이 지방도 더 엄청 맞아, 높고 높아요. 이게 훨씬 더 조미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캣타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밑에 두니까 또 다 이거를 다 뺏어 먹고 위에 놨더니 또 이제 뭐 깡충발을 하고 혓바닥을 넣어서 먹고. 막 사료를 먹고 막 이래서 좀 더 계속 높은 곳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아마 홍삼이가 마늘이 밥을 좋아하는 거는 얘가 아직 애기라서 그런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을 되게 것 같아요. 까탈스럽거든요. 고양이들 아무나 먹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 애기이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거 제가 사료통을 딱 여는 순간 이 세 마리가 다 달려. 그래서 셋이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정말. 원래 게 사료를 고양이들이 오래 먹었을 때는 영양분 함량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뭐 타우린이라던가 맞아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서 어떤 분들은 게 사료가 좀 싼 거가 있으니까 사서 길냥이들한테 그렇지. 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꼭 고양이는 고양이 사료를 먹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료가 세 종류나 있답니다. 다 각자 다른 사료. 다른 사료 먹어요? 네, 두부랑 마늘이도? 네, 다른 사료 쓰고 있어요. 조금 예민하신 분이셔서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를 둘 다 키우는 일이 가족을 부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돌보면 사실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성향 자체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해줘야 되는 것들이 네, 좀 있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고 고양이들은 캣타워만 있으면 사실은 일단 먹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캣타워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캣타워를 꼭 좀 해주시면 이제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간다. 네. 그리고 강아지랑 같이 키우실 때 뭔가 숨을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아이인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 공간 분리나 이런 것들도 서서히 처음에 애기가 들어올 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들은 이제 생활하는 반경 자체가 다르니까 어느 정도는 분리해놔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애기가 좀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보상도 되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거지만 이 아이 자체도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났을 때 그 얌전하게 잘 있었다 아니면은 뭔가 좋은 일들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는 또 보상도 잘 해주는 것도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먹는 것도 간식 같은 것도 둘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지만 사료 같은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급여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꼭 뭔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네. 많이 공부해보시고 네. 또 좋은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을 주는 존재들인데 항상 책임과 이런 맞아요. 거 희생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